BC카드의 연체율이 지금 한 10년 만에 250배가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로는 금리가요, 보통 15%입니다. 비싼 건 18% 가까이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카드론마저 얼마를 빌렸냐면요, 42조를 빌렸습니다. 42조. 자,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것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위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부터 은행까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출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위험한 신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 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데요. 뭐 5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뭐 지방은행까지 연체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혹시 신용카드 사태 때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기억은 나는데 네. 제가 뭐 그 몸소 체험하진 않아가지고. 아, 그때 이제 신용카드를 아무나 만들어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0년 만에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2의 지금 카드 사태까지 오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에 보시면 21년 1월 달부터 1.9%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거의 지금 한 3.5%니까 200% 가까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정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지난 한 12년 동안의 대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짧은 기간에 차트거든요. 엄청 올랐네요, 이게. 그러니까 22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요걸 완만하게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 갚팔라 보이는데, 이거를 지난 13년부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혹시 심각한 게 느껴지시나요? 완전히 뭐 등산 막 정상 가는 길이네. 그렇죠. 이거. 예. 갑자기 숨이 천천히 내려오다 갑자기 숨가 빨라지는. 자, 그러면 신용카드가 이렇게 연체율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신용카드 연체해 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저는 없는데.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저 30대 초반에도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못 갚을 돈 이상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 연체를 좀 해봤습니다. 연체해 본 적 있어요. 심장이 네. 콩닥콩닥. 아이고, 전 너무 떨릴 것 같아. 그렇죠.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와 이제 네. 계속 이렇게 연체되고 또 갚아야 맞아요. 되고 이자율도 세지고 그렇죠. 너무 부담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이렇게 연체가 된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지금 돈을 제대로 카드를 쓰는데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그래프처럼 가파르게, 이런 일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필요 경비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써야 되는 경비인데 그것조차 못 갚는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사치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에서 이게 위험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제 금융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연체율이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카드사의 지금 부실 채권 규모도 지금 70%가 급증을 했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네. 근데 지방은행은요, 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은행 4곳 같은 경우는 평균 연체율이 지금 0.72%. 네. 그래서 22년 말에는 0.4%였는데, 요게 지금 2년 만에 0.7%까지 폭등을 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지방의 이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금 타격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소득 회복이 없이 금리만 이렇게 올랐던 게 이제 연체율의 핵심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국내 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채권 이런 것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생각한데 이게 계속 연달아 연쇄살인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죠? 연쇄 살인, 연쇄 뭐라 그러죠? 연쇄 도미노. 연쇄 도미노. 네. 지금 뭐 저기 무슨 이런 살인 드라마 이런 거.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로 악연이라는 걸 봤다가 갑자기 막 살인 그 장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우리가 개인도 카드 돌려막기를 하지만, 네. 요즘 제가 일부 기사들을 또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카드로 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 부실채권 15조 정도 되는데 기업 대출이 지금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지금 문제지만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기업 여신 부실채권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증가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죠. 네, 근데 같은 기간에 가계여신 1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가 느는 속도가 개인들의 이 부실채권 느는 속도보다 훨씬 더 한 3배까지는 아니고 한 2.5배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은 금액이 가계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더 은행권에서도 더 큰 네. 충격이나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의 다 카드사들이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연체율이 높아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요. 네. 일단은 BC카드가 이제 가장 큽니다. BC카드가 이제 8개 카드사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이고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BC카드가 자체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잖아요. 이거 BC카드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해요? BC카드. BC카드가 아니라 BC카드. 이렇게. 네. 좀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카드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BC카드 보시면, 자, 노란색이 연체율이에요. 근데 연체율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 추이 보이세요? 네. 특히 22년부터 급증한 거 보이세요? 네. 자, 2015년도에 0.01이니까 지금 2.55잖아요. 몇 배예요? 250배 증가한 겁니다. 250배.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BC카드의 연체율이 지금 한 10년 만에 250배가 증가한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굉장히 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명확히 이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또 하다가 네.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카드론으로 또 그쵸. 갑니다. 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카드는 카드론. 또 이게 비싸잖아요. 이게. 비싸죠. 근데 왜 카드론으로 몰리냐? 이거는 그냥 카드만 있으면 카드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담보대출이야 담보가 있어야 되고 신용대출은 또 신용점수가 있어야죠. 자, 근데 이것도 쓰다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카드론. 카드론. 왜? 카드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니까. 자, 그런데 이 카드론이 금리가요, 보통 15%입니다. 비싼 건 18% 가까이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카드론마저 얼마를 빌렸냐면요, 42조를 빌렸습니다. 42조. 자,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것도. 네. 아니, 오죽했으면 카드론을 썼을까 싶은데 네. 또 15%의 금리를 생각하고서라도 근데 네. 거기에 또 연체까지 됐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지금 이게 카드론 이자는 좀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급전으로 지금 몰리다 보니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걸 이자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시는 거죠. 좀 몸소 체감이 되는 게 이제 개인,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네. 가게들이 많이 폐업해 있잖아요. 맞아요. 자영업자들도 정말 고스란히 좀 이런 것들을 좀 타격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심각하긴 할 것 이게 같아요.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 수가 되게 많은데 네. 빚을 못 갚는 글쎄요. 자영업자 100%라고 하면 이 정도 수치면 한 30% 정도 봐야 되나요? 자, 참고로 네. 자, 지금 보시면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가 몇만 명이냐면요. 42만 7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42만 7천 42만 7 거의 43만 명인데 네. 이 정도의 숫자는 어디랑 비슷하냐? 서울의 양천구의 전체 인구수랑 비슷한 겁니다. 양천구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느낌이 오세요? 네.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숫자가 지금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이 또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가족을 곱하기 2만 해도 얼마예요? 100만 명이고요. 곱하기 3을 하도요. 거의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가 네. 천천히 늘어난 증가수가 아니라 네. 사실 갑자기 이게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한 자영업자가요. 2달 만에 몇만 명이 늘어났냐면요. 2달 만에. 2달 만에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가 지난 2달 만에 이제 폐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천구의 절반이 2달 만에 사라진 거 그런 지금 거네. 다 망한 거예요. 그런 지금 거네요. 그만큼의 자영업자가 지금 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업용 부동산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경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망하니까 연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2의 카드 사태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카드를 막 발급한 것도 아니고 IMF도 아니고 뭐 네. 금융위기도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연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이 근본적인 되게 이유가 매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수가 너무 부진하잖아요. 다들 느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출 상환 능력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장 큰 거는 일단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이 세 가지의 삼중고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지금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듯이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자, 근데 매출이 예전만큼 안 나와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적자를 보고 이게 누적이 되니까 2달 만에 20만 명이 폐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버티려고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고 어때요? 대출을 끌어다가 저축은행 이런 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하는데 쉽지 않으니까 어디로 몰려요? 카드론. 카드론으로 몰리고 또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생활비도 이제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이제 대출에 악순환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자영업자 부도율 폐업이 증가하고 이게 또 지방은행의 타격으로 가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연체된 대출을 갚지 못하고 다른 금융권으로 또 돌리는 구조. 네, 그래서 정말 지금 20년 만에 카드 사태와 같은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서울 도심뿐만이 아니고 지방은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전체의 문제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체율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의 일상을 흔들리고 있다는 그 증거잖아요. 이만큼 맞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누군가 지금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결국에는 이 연체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숫자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대가 보내는 좀 경고 메시지가 아닐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